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이 발목 잡아서 문재인이 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 주심 2시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역대급 규모 예산 편성, 민식이법, 공수처, 선거법, 탈원전, 조국 임명, 추미애 임명, 진짜 하고 싶은 거 마구잡이로 강행 처리하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 심판론을 감히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발목을 못 잡은 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정권 심판을 외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검정 새마을 금곽 지원 유세에서 내일이 바로 문재인 정부 3년을 심판하는 총선의 날이라며 이번에 종로를 대표해 입후보한 황교안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지난 3년 이 정부의 행위를 자세하게 관찰했던 사람이라며 제가 금년 나이가 80살이다. 왜 이 선거에 뛰어드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울먹이던 김종인 위원장은 나라의 장래가 너무 한심하다고 울컥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통합당이 여러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제가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항상 택할 수 없다. 차선을 택하고 안 되면 차차선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회에서 세월호 쓰리섬 발언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명진 후보가 제명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였습니다. 현재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쓰리섬 발언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명진 후보 총선 완주 소식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어떨까요? 속보를 통해 차명진 후보 소식을 전한 한국일보 기사에 달린 반응을 살펴보면 화나요 440명보다 2,846명이 좋아요를 클릭하며 차명진 후보를 지지하는 호응을 보였습니다. 좌파가 파놓은 막말 프레임에 미래통합당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 좌파들이 이 막말 프레임을 즐겨 애용하고 있다는 게 나라의 TV 분석입니다. 북한이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동해상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청와대 문재인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총선만 생각하고 있는지 돈 얘기를 불쑥 꺼냈습니다. 14일 온라인 누리꾼 13,0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뉴스는 오직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 야당 눈치 따위 쳐보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보려는 건지 문재인이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든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문재인은 14일 우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 심의에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총선 하루 전날인데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전 통보를 언급하면서 야당에서는 매표 행위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아나무인일까요? 14일 오후 10시 기준 해당 기사에는 무려 4,9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 대부분은 문재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질타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리트포는 완전 매표 행위네.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거냐라고 일침을 날렸고 MRPA는 선거 전에 줄 거면 오늘 밤 12시까지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 그리고 이번 찍어줄게라고 조소했습니다. 좌파의 수장 꼬라지가 저 모양이니 14일에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받는 등 고발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범수 용인시정 후보 측은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범수 후보 측은 14일 용인시 강원도민회 지지선언 자작극을 벌인 이탄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용인시 강원도민회와 기흥구 강원도민회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후보가 지난 11일 강원도민회가 선거 캠프를 찾아 지지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탄희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강원도민회와 호남향후회 회원이라고 밝히신 분들이 캠프를 방문해 지지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방문하신 분들의 신분과 소속을 캠프 실무진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조치인 거죠.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을 총선 후보를 검찰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선관위는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민정 후보와 선거사무장회 1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상대 후보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측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광진구 선관위에서 조사해보니 고민정 후보 등이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며 고민정 후보는 해당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도 못하면서 마치 받는 것처럼 공보물에 게시해 불법 선거를 치러왔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지난 8일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민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선거 기간 중 지지선언이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한데 고민정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유권자 전체인 8만 1,834세대에 발송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 선거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고 후보는 허위학력 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 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 선거 공보를 받은 선거 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맹성규 후보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국토부 30년 경력은 거짓 경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맹성규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 교통혁명을 위한 적임자라는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맹성규 후보의 주중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시대 근무 등 4년 5개월 경력을 제외하면 국토부 경력은 25년 7개월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천시 선관위가 즉각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 맹성규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투표일인 오는 15일 남동갑 선거구 58개 투표소에 위 내용을 담은 공고문이 5개씩 게재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선거운동 내내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동작을의 통합당 나경원 후보는 지난 8일 경쟁 상대인 민주당 이수진 후보에 대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4일 조선비즈는 사법농단 폭로자로 불리며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가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는 다른 전직 판사의 전언이 법정에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서류 증거 조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밝힌 이수진 주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오선시 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는 안민석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연예인을 선거운동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후보자 본인이 12일 오후 오색시장 및 오산천 등지에서 미성년자인 14세 연예인을 동원하여 90분가량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번호인 1번을 표상하는 엄지척 자세를 취하고 안민석 화이팅을 외치게 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하는 등 유권자가 밀집된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 미성년자로 하여금 안민석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선거운동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정우님, 한 달에 여러 차례 구독료 후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